퇴근했어? 방금 퇴근하고 지하철 탔어. 집에 가면 자기 방 비워? 방은 왜 비우란 거야? 대청소는 지난주 주말에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짐 다 빼고 다시 청소해 놓으라고. 내 짐을 왜 빼? 내일부터 엄마가 와서 살기로 했어. 자기 방이 제일 크고 볕도 잘 들어온다고 자기 방에서 살겠대. 뭐라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살아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맞춰주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 아니, 잠깐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미리 말하면 당신이 거부할 게 뻔하니까 말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것도 왜 내 방을 내어드려야 하냐고. 그럼 불쌍한 엄마를 버려. 엄마 요양원에서 직원들이랑 원장님이랑 대판하셔서 쫓겨나게 생겼어. 요양원에서 더 이상 못 모시니까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랑 상의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하냐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엄마랑 둘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아닌 어머니랑 결정하냐고. 내 집에 와서 살려면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예민하게 나올 줄 알고 말도 못 꺼낸 거잖아. 암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엄마는 이제 2번 다시 요양원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어. 엄마한테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노인네를 길바닥으로 내몰 수도 없는 노릇 아니야? 난 절대 합가 못해. 당신 이렇게 차가운 여자였어? 아픈 남편 어머니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야. 집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보통 사람이야 힘들겠지만 당신은 간호사잖아.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집에서 못할 리가 없지. 그냥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더러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란 말이야? 설사 퇴근하고 어머니 간병해드린다고 해도 낮에는 그럼 어쩔 생각이야? 아침에 어머니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것 준비해놓고 출근한다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식사 챙겨주고 기저귀 챙기고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보살펴드리면 되잖아. 내가 일하는 기계야? 어떻게 병원에서도 일하고 짬짬이 시간 내서 어머니까지 간병해?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내 엄마면 내가 어떻게라도 하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라 당신 엄마잖아. 왜 자기 엄마를 자기 맘대로 우리 집에 모셔오겠다는 결정을 하고 간병은 나한테 떠맡길 생각하는 거야? 시간 날 때 나도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간병의 메인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말하냐고. 자기 엄마니까 자기가 메인이 되고 도와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남자인데 어떻게 엄마 간병을 해? 엄마도 내가 기저귀 갈아주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나도 남의 엄마 똥오줌 기저귀에 손 떼고 싶지 않아. 솔직히 더러워.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더럽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안 더러우면 자기가 하면 되겠네. 자기는 하기 싫은 걸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더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쌀쌀한 여자인 줄 몰랐어. 좀 반대할 거란 건 예상했지만 시어머니가 죽던 말던 상관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집에서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도 모르면서 나한테 다 떠맡기려고 하는 인간한테 쌀쌀한 여자란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엄마와의 합가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 맘은 안 변해. 무조건 엄마 모셔올 거니까 방 청소 깨끗하게 하고 엄마 모실 준비나 해. 내 말을 거부하면 우린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 난 내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여자를 내 와이프로 인정할 수 없어. 알겠어. 그럼 방 뺄게. 처음부터 그러겠다고 했으면 됐잖아. 난 당신이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 1시간 후. 당신 어디야? 내 밥은?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하고 어디 갔어? 친정에 왔는데? 처가에는 왜 간다는 말 없었잖아. 아까 방 빼겠다고 했잖아. 그건 우리 엄마 방을 만들어주겠다는 뜻 아니야. 아니, 난 내 방에 있는 물건들 다 가지고 친정에 왔어. 중요한 물건들을 일단 가져왔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음날 업체 불러서 가져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뜻이야? 짐을 왜 가져가? 자기 방은 엄마한테 주고 자기는 창고방 쓰면 되는데 처가에는 대체 왜 가져가겠다는 거야? 어머니와의 합가를 거부하면 이혼이라며?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짐 다 가져와야지. 이혼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겨우 이런 일이라고. 간병이 필요한 아픈 시어머니를 상의도 없이 모셔와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게 겨우 이런 일이니? 아니 당신은 간호사니까 사람을 보살피는 걸 좋아할 거 아니야?
남도 아닌 시어머니를 좀 간병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간호사면 다 간병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무리야. 간호사도 직업일 뿐이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간병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적어도 난 아니야. 월급을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아픈 사람 시중 드는 게 취미는 아니야.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겠다고 집을 나가고 이혼하겠다는 게 어딨어? 우린 부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로 헤어져? 시어머니 간병이 싫어서 집 나갔다는 며느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는 생각 안 해? 남들이 어떻게 보던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자신이 없는 일은 거부하는 것일 뿐이니까.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처가에서 며칠 쉬면서 잘 생각해봐. 난 당신을 믿어? 절대 아픈 시어머니를 버릴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야. 잠시 후. 너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묻는 말에나 대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어 없어? 전 간호사인데 그런 게 왜 필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건 간호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야. 너 내일 당장 서점에 가서 요양보호사 책 사서 공부해. 난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서 간병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공부하는 김에 영양사 자격시험도 쳐. 난 입이 짧아서 무조건 영양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 맛없는 걸 차려내면 다 뒤엎어버릴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 그리고 내가 쾌적하게 살기 위해선 몇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 침대 시트는 매일 교체해야 하고, 방은 하루 2번 물걸레로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되고, 화장실도 매일매일 소독하고 반신욕은 매일 저녁 해야 돼. 꼭 해야 할 게 더 많지만 하나하나 여기다 나열하는 건 어렵고, 나중에 빼곡히 적어서 줄 거니까 냉장고에 붙여놓고 달달달 외워.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따위로 노니까 요양원에서 쫓겨났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왜 남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 덤벼들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종인가요? 부탁도 아니고 명령질할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어머니는 저한테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남이니? 시애미를 간병하는 건 며느리 의무야.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감히 시애미를 이겨먹으려고 들고 있어? 그리고 난 요양원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내 발로 나왔어. 싸가지 없는 것들한테 돈 벌어주기 싫어서 나온 거니까 네 멋대로 착각하지 마. 너 설마 지가 간호사라고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건 아니지? 시애미한테 그따위 태도로 나와도 되는 거니? 내가 가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교육시킬 거니까 각오해. 전 어머니한테 교육받을 필요 1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이나 가르치세요. 내 아들은 완벽하니까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어. 전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집에서 나왔으니까. 일 있음 어머니 아들이랑 말하고 간병도 아들한테 받으시라고요. 이혼 니들 이혼하니? 아니 왜 갑자기 이혼하겠단 말이야? 원인 제공자인 어머니가 그걸 물으세요? 설마 시애미 간병하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내 아들을 협박했니? 어머니 간병을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합가를 결정한 주제에 이혼 말까지 꺼내고. 어머니가 생각해도 어머니 아들이 많이 황당하지 않은가요? 얘 진짜 웃기는 애네. 합가는 나랑 내 아들이 결정하면 되지 왜 너랑 상의해야 한단 말이야? 며느리한테는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야. 모자가 똑같이 어이없는 소리만 하네요. 전 이미 집에서 나왔고 다신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같이 살던 말던 나머진 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쪽들이랑은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뭔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 옛날부터 시부모 간병은 며느리 책임인데?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혼까지 하겠단 년이 제정신이니? 니네 집에서는 딸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밖에 못 시켰어? 자식 교육을 꽝으로 시키고 민폐가 따로 없네. 아픈 사람을 간병해주지 못하는 아주 조금의 죄책감마저 싹 걷어가줘서 감사하네요. 덕분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쪽 모자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니 버리게. 키도 작고 못생긴 년을 며느리로 받아주고 애를 못 낳아도 내쫓지도 않고 걷어줬더니 감히 나랑 우리 아들을 무시해? 너 같은 년은 우리가 버릴 거니까 다시 내 아들 집에 기어들지 마. 요양원은 다시 또 구하면 되는 일이야.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곤란할 일은 하나도 없어. 요양원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겨우 그 사람 월급으로 월 1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들은 월 400만 원이나 버는데 그깟 100만 원이 돈이니? 그 사람 직장 그만두고 알바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 집도 샀고 차도 있는데 알바해서 어떻게 그런 걸 장만한단 말이야. 제가 간호사란 거 잊으셨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집 대출 갚고 차도 사고 어머니 요양원 비용까지 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어쩌다 요양원에 방문할 때마다 아들 덕에 좋은 요양원에서 호강하고 있다고, 며느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저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비꼬셨죠? 정말 우리 아들이 알바나 하고 있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그 대단한 아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알겠다. 그럼 널 며느리로 인정해 줄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해도 돼. 이보세요. 자기 입장과 주제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혼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어머니가 아무리 만류하고 빌어도 이젠 제가 무리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피땀으로 번 돈을 그쪽들한테 착취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니들 집에 가겠다는 말은 취소할게. 그러니까 이혼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날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주라. 차라리 그 100만 원을 제 친정엄마한테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 다시 더러운 심보만 가득한 어머니한테 피 같은 제 돈을 안 쓸 겁니다. 그럼 난 어떡하니? 어디서 누구한테 간병받니? 그러니까 본인 아들한테 물으세요. 전 이제 어머니랑 곧 남남이 될 사람이니까요. 일주일 후. 이젠 그만 집에 올 때도 되지 않았어? 대체 언제까지 처가에 있을 거야? 난 이혼하겠다고 했을 텐데? 난 절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대로 당신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왜? 혼자 어머니 간병해보니까 죽을 맛이야? 잘 알고 있으면서 안 돌아오겠단 거야? 나 정말 엄마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밤에도 몇 번이나 깨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하고,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껏 음식 만들어서 주면 도입 먹고는 이렇게 맛없는 걸 주고 애미를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화를 내고, 출근 시간에도 자꾸 전화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징징대고. 나 정말 엄마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일할 때도 실수를 연발하고. 아까는 사장님이 계속 이대로 나가면 더 이상 날 쓸 수 없단 말까지 했어. 알바기네도 집이랑 가깝고 한 달에 150만 원은 나와서 목숨 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잘리면 난 어디로 가서 뭘 해먹고 사냐고? 그런 말은 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아들을 들들들 볶지 않으시겠지. 아니,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어하던 말던 상관 안 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노인네야. 저러니까 가는 요양원마다 쫓겨나는 꼴을 면하지 못했지. 저런 노인네가 내 엄마란 게 믿어지지 않고 분통이 터져.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싶고 포기하고 싶어. 근데 넌 그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떠맡기려고 했어? 미안해, 간병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부탁이야, 도와줘? 무리야. 나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제발 돌아와줘.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지. 아직도 자기 편하자고 나한테 간병을 맡기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부부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말도 없이 합가를 결정하고 당신더러 간병하라고 한 건 잘못했어. 당신이 돌아오면 깊게 사과하고 나도 같이 간병할게. 그러니까 돌아와. 아직도 내가 메인이 돼서 간병하란 말을 하는 거야? 반성하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전혀 반성이 없단 말이잖아.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정말이야. 우리 엄마의 간병을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한 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감히 가늠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그럼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감동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럼 아니야? 감동은커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이러는지는 잘 알지? 잘 모르겠는데? 불륜녀한테 차이니까 나한테 다시 매달리는 거잖아. 불륜녀라니, 난 바람핀 적 없는데. 바람핀 적이 없다고? 그럼 내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니네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 주셨어. 네가 이혼녀인 직원이랑 바람피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바로 뒷조사 해봤더니 정말 바람피고 있더라? 그것도 6살이나 많고 애까지 둘이나 딸린 이혼녀랑. 그 여자라면 지 엄마 간병을 해줄 것 같아서.
간병말을 꺼내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했는데? 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로 널 차버렸잖아, 아니니?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한 주제에 이제 와서 집에 돌아오라고? 네 눈에는 아직 내가 네 엄마랑 널 부양해주는 호구로 보이니? 난 피해자야. 그 여자가 먼저 날 유혹했단 말이야. 이혼하고 외로우니까 내 몸을 이용하고 나한테 용돈 얻어서 쓰려고 한 여자야. 나도 꽃뱀한테 당한 피해자인데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어떡해?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랑 우리 엄마는 어쩜 좋냐고. 네 엄마랑 너 자신은 네가 책임져. 누가 모자 아니랄까봐 남한테 기생해서 살려는 건 아주 타고났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재산 분할하고 이혼해.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분할하면 난 어디 가? 어디 가던 내 알 바 아니잖아. 어차피 겨우 월급 150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대출 갚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 지금의 상황으로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도 못하는데 집까지 없으면 어쩌라고? 나한테 시간 좀 주면 안 돼?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줘도 되잖아. 지 좋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순순히 위자료 주고 이혼 안 해주면 변호사 찾아서 재판으로 갈 거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 피해자란 말이야, 여보. 끝까지 자기는 피해자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인간한테 소송을 걸자.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내놓고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빚도 지게 돼서 지금은 작은 월세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나날이 괴팍해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